타각원과 자각원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각원을 사용했을 때 생존율이 월등히 높다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각원 중에서도 자각원을 사용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점프장외과 하정권장입니다. 격렬한 스포츠를 하다가 무릎을 다쳐서 쓰러진 선수들 참 많습니다. 그분들을 진단해보면 정말 무서운 이 병으로 진단하는 경우가 많죠. 바로 전방 십자인대 파열입니다. 이 부상이 발생하면 대개 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그런데 전방 십자인대 수술할 때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자각원으로 하나요? 타각원으로 하나요? 둘 중 어떤 게 좋은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전방 십자인대 수술의 기본 원리, 자각원, 타각원 이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 십자인대 수술은 찢어진 인대를 꿰매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인대를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대 재건술, 인대 이식술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원래 인대가 있던 위치에 뼈에 구멍을 뚫고 그 구멍을 통해서 새로 인대를 넣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합니다. 그럼 언제 수술을 하느냐? 보통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거나 심하게 부분 파열이 된 경우 십자인대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을 많이 하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수술을 권하는 쪽으로 진단을 하지만 운동량이 적은 사람이라면 재활치료 같은 비수술적 방법으로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나이가 있더라도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면 수술적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환자의 생활 방식, 활동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식건, 즉 새롭게 넣어줄 인대를 어떤 걸 사용하느냐 이걸 이제 결정하게 되는데요. 많이들 이식건으로 인공 인대를 넣나요? 이렇게 하지만 인공 인대를 쓰지는 않고요. 사람의 것을 씁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것, 대부분 사체 기증을 통해서 얻는 타각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몸에서 직접 떼서 쓰는 자각원,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대 수술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각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햄스트링. 햄스트링은 허벅지 뒤쪽의 근육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자각원입니다. 햄스트링은 무릎, 허벅지 뒤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햄스트링을 채취하고 나서 흉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용적으로 자각원 중에서는 가장 미용적으로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햄스트링은 반건양근건, 반막근건 두 가지 근육을 다 사용할 수도 있고 하나만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충분히 튼튼하고 다듬기도 편하고 만들기도 편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햄스트링건을 떼게 되면 햄스트링의 근력이 많이 저하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저하된 근력은 수술하고 나서 꽤 지난 뒤에도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무릎 앞에 있는 슬개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슬개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슬개골이고 슬개골 아래쪽에 있는 힘줄이 슬개건이 되겠는데요. 이 슬개건은 튼튼하고 뗄 때 뼈를 일부를 같이 떼기 때문에 치유가 빨리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복귀를 빨리 할 수도 있죠. 재활 기간이 좀 짧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수술 후 무릎 앞쪽 부위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서 우리나라 문화처럼 바닥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일이 많은 이런 문화권에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각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대퇴사두근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이 되겠습니다. 대퇴사두근 힘줄의 일부를 떼내고 슬개골 상단부의 골편과 함께 같이 떼서 이식건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대퇴사두근 힘줄은 두께가 충분하고 길이도 충분하고 함유하고 있는 콜라겐의 함량도 충분하게 좋기 때문에 매우 사용하기 좋은 이식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퇴사두근 힘줄을 써서 십자인대를 수술하고 있습니다. 타각원과 자각원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일단 타각원의 장점으로는 자기 것을 떼지 않아도 되니까 수술 후에 통증이 적고 재활이 빠르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각원은 채취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들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단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은 내구성이 떨어진다는 점입니다. 자가권에 비해 재파열 빈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고요. 감염이나 질병 전파의 가능성도 있고 비용도 더 비싼 것도 단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자가권은 자기의 조직을 사용하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자가권을 사용했을 때 타가권에 비해 생존율이 월등히 높다라는 보고가 많습니다. 물론 자가권을 사용하면 수술 시간도 더 걸리고 채취 부위의 통증도 있어서 단점이 적잖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자가권이 가진 최고의 장점, 즉 내구성 이런 것으로 상쇄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가권과 타가권 중 무엇을 사용할지 결정할 때는 보통 환자의 활동량, 성별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활동도가 높은 일반인이나 또는 운동선수라면 자가권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재파열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미용적인 측면을 신경 쓰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자가권을 사용하게 되면 흉터가 더 많기 때문에 타가권을 선호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결정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선수의 경우에는 운동 종목, 어떤 운동을 하는지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유도, 주짓수, 레슬링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힘을 쓰거나 아니면 햄스트링으로 무릎을 강하게 구부리는 그런 힘이 중요한 그런 경우에는 햄스트링을 쓰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햄스트링에 힘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요. 반대로 점프를 많이 하는 농구나 배구 선수라면 슬개건을 떼어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농구나 배구 종목의 선수들은 슬개건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운동 종목 등도 자가권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방십자인대 수술을 할 때 자가권을 사용합니다. 자가권을 사용한 수술은 수술 난이도가 높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보통의 개인 병원에서는 타가권을 많이 씁니다. 하지만 저는 내구성이 뛰어나다는 이 장점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자가권을 제 수술의 90%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가권 중에서도 대퇴사두근 자가권을 사용하는데요. 대퇴사두근 자가권은 두께가 두껍고 길이가 충분해서 인대를 재건할 때 매우 적합합니다. 콜라겐 함량도 높아서 이식건으로 매우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볼펜을 함께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식건의 생착이 빠르다는 장점도 있겠습니다. 여러 연구 결과들을 보면 햄스트링 자가권에 비해 재파열의 빈도가 적으면서 힘줄을 떼어낸 곳에 생기는 합병증, 즉 공여부의 불편감 이런 것들이 더 적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대퇴사두근 자가권이 가장 좋은 이식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술의 대부분은 대퇴사두근 자가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방십자인대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인 자가권과 타가권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 방법마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환자의 생활 방식, 운동 습관, 재활 목표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방십자인대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읽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